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업 엄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스케이프 편집하는 거 조금 복습 겸 또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 한번 열어보실게요. 포토스케이프는 그 네이버나 포털에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첫 화면에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사진 편집 같은 경우는 한 장씩 편집하실 때 쓰시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무 이미지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뭐, 뭐 이런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장씩 이제 하는 거죠. 자, 이 기본 보시면 이제 이게 기본이죠. 개체 자르기 도구들이 있는데 기본에 보시면 사이즈 조절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즈는 가로 픽셀이 5456, 세로 3632 픽셀이죠.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2000 픽셀이 아마 넘어갈 거예요. 픽셀을 적절한 사이즈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크기 조절 들어가셔서 비율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뭐 3000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비율대로 조절이 되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기 조절 이 옆에 화살표 있죠. 이거 눌러서 보통은 네이버 블로그 대 740 픽셀 가로 기준 이거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블로그에 가장 그 업로딩 할 때 최적화된 사이즈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밝기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해서 뭐 진하게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밝게도 한번 해보시고, 예, 이걸 한번 해보시면 돼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크게 뭐 손대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밝게 있죠, 밝게. 이게 보통 좀 어둡게 나오거나 이럴 때, 예, 너무 밝은 걸 조금 어둡게 할 때 보통 이 정도 진하게 이거는 콘트라스트거든요. 예, 이런 것들 보통 한 이 세 개 정도로 조절을 해서 사진을 조금 밝게 어둡게 보정을 좀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레벨 같은 경우는 자동 레벨은 한번 해보시면 돼요. 콘트라스트도 약, 중, 강 특정 값을 정해서 한번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별 그게 없으니까 콘트라스트로 좀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잘 표가 안 나네요. 아까 거기 밝기에서 이미 너무 좀 어둡게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명하게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좀 더 선명하게 되는 게 보이시나요? 선명하게 1, 선명하게 이렇게. 예. 뭐 지금 한 상태를 취소하시려면 계속 취소 누르시면 돼요. 이전 상태로 계속 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필름 느낌은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예시가 있죠. 이걸 보시고 내가 조금 색감을 조절하겠다. 필름 느낌 나게끔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약, 중, 강 있죠. 이거 보시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필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사진의 어떤 색감, 질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페이드 스타일 뭐 이런 것도 조금 할 때도 있고요. 색상 이렇게 약간 이게 옛날 그림, 옛날 이미지 같은 느낌도 들죠.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그림 느낌, 색연필처럼 이거는 제가 어떤 로고를 만들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아마 처음에 하시면 종이 질감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으실 수도 있고 취소하려면 이거 누르시고 여러 가지 사진의 이미지를 한 장을 이렇게 편집하실 수가 있다. 뽀샤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보정을 뽀샤시 말 그대로 뽀샤시하게 보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 역광 보정 뭐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광 햇볕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툴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에서 액자 같은 경우 여기 화살표 있죠. 이거 눌러서 해보시면 돼요. 액자가 씌워지죠. 지금 이게 외부 액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하고요. 이렇게 약간 뭉퉁하게 모서리가 그 다음에 뭐 바느질 느낌 나는 것도 조금 할 때도 있고요. 이런 거 바느질 느낌 필요하시면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체는 여기에 뭐 어떤 선이나 그림을 넣거나 글자를 넣거나 이 안에 또 이미지를 넣거나 할 때 쓰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거 보시면 그림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 사진 안에 또 다른 그림을 넣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아마 좀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만의 어떤 표시가 된 워터마크라든지 나만의 그림이나 로고가 있다. 혹은 내 명함을 여기에 살짝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별도로 찍어서 이걸 올리시면 돼요. 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누르시고 사진 누르시게 되면 찍어 놓은 이미지가 있겠죠. 저는 뭐 이거라고 볼게요. 이게 제가 워터마크라고 볼게요. 자, 열기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여기 확인 누르시기 전에 투명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배경이 보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투명도가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갖다 놓으면 되겠죠. 나중에 일괄 편집할 때도 이렇게 사진 넣는 게 있어요. 또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넣으실 수가 있고 이거는 그 여러 가지 뭐 아이콘을 넣는 거죠. 뭐 이런 거 하나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위치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사이즈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당겼다 줄였다.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찍어내는 겁니다. 하나 더 찍어내는 거.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이거 왼쪽 편에 보이시는 거. 지금 이거를 바로 하게 되면 이거는 십자거든요. 십자. 이게 X고 X는 이 아이콘을 없애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씩 이렇게 더 늘리는 겁니다. 이 위치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취소 다 누를게요. 이게 아이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풍선이에요. 말풍선, 말을 하는 풍선이죠. 말풍선 종류들은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글씨를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위치가 매물 위치 이렇게 글씨를 좀 작게 할게요. 조금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혹은 이것을 좀 크게 하면 되죠. 투명도도 뒤에 이렇게 약간 뒤가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말풍선 색상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좌우 방향, 시계 방향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말풍선을 이렇게 넣어서 글자가 만약에 크다, 이걸 뭐 쪽에 큰 글씨가 됐다, 또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얘를 조금 크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셔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글자 넣는 거죠. 글자 사이즈 뭐 작게 하셔도 되고요. 글씨체 조금 이거를 위쪽으로 할까요? 다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페이지가 열립니다. 수정 페이지가. 외곽선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림자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좀 작아서 그러나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그림자를 넣을 수도 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 더 이렇게 이격되어 크게 나타나실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 기준은 이거는 위치니까요. 손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가로 세로 이 표시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옮기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 배치 기준을 X, Y 좌표로 가지고 위쪽으로 좌우로 우로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아래 위로 뭐 이렇게 조절하셔도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림자가 지금 이렇게 되게 좀 진하죠? 자, 한번 볼까요? 되게 좀 진하죠? 이걸 좀 흐리게 만들어 볼게요. 보이세요? 자, 흐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진하게 나오고요. 그림자가 까만색 글자 옆으로. 자, 이것을 보시면 흐려지죠, 점점. 이렇게 해서 네, 이 그림자를 넣으실 수도 있다는 거고요. 외곽선은 글씨 너무 작아서 좀 그런가요? 자,
외곽선 같은 경우에는 잘 볼게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선이 굵네요. 굵어서 그런 것 같고요. 외곽선하고 글이 같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외곽선만 나오도록, 외곽선에 글은 거의 안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외곽선 플러스 글, 이걸 누르게 되고요. 되면 이렇게 다 나오고요. 선 굵기를 좀 굵게 해볼까요? 이렇게 외곽선도 넣으실 수가 있다. 외곽선 색상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글씨 같은 경우는 뭐 글씨체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뭐 굵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되고 약간 눕혀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글씨가 너무 크죠? 지금 넘어가니까 여기서 좀 줄여 보겠습니다. 가로로만 줄일 수도 있어요. 아, 가로로만 줄이지 않는군요. 자,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줄였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 다운표죠. 다운표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양입니다. 문양 이런 것들을 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이거 펜으로 쓰는 거하고 똑같고요. 예, 예,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지금 외곽선을 넣을 수도 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지금은 외곽선이 지금 흰색으로 됐죠. 자, 여기에서 외곽선을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외곽선이 지금 보시면 이 색깔로 됐죠. 예. 투명도도 이렇게 해서 좀,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가 배경이 보이죠? 보이시는 거 확인이 되세요? 이렇게 뒤가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직선. 자, 원본 사진으로 갈게요. 자, 이거는 직선. 색상 외곽선을 좀 뺄게요. 예. 직선 이렇게 선 굵기를 조금 더 굵게 하도록 할게요. 굵게. 아, 네. 이게 지금 그 픽셀이 너무 작아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선을 한 40 할게요. 조금 굵죠? 예. 이 자체의 사진 크기가 커서 크게 만들어도 별 크게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자, 투명도가 지금 너무 좀 연하네요. 아주 진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쪽으로 하면 투명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네모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둥그런 이제 둥글기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모서리의 어떤 그 크기를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색이 약간 있죠. 색 약간 안에 보면 이거랑 좀 다르죠. 색깔이. 이것들은 안을 문양 안을 색깔로 채우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색깔이 전체를 덮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과 달리 안에 색깔을 까만색으로 다 덮는 겁니다.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저는 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육각형을 하고 싶다면 육각형으로 이렇게 색이 덮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고 자르기 같은 경우는 자르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르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만 하겠다 하면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만 남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원본 사진이 나왔고요. 자르기 여기 개체에서 자르기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자른다. 이 부분만 내가 필요하다 하면 이 위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이미지만 남습니다. 아까 잘려진 외곽 이미지는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없애려고 그러면 외곽을 누르게 되면 다시 취소가 됩니다. 그걸 그대로 자르시겠다면 안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외곽은 잘라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도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 위치를 좀 보정하고자 할 때 좀 많이 쓰는데요. 빨간 눈 보정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여기는 빨간색이 없어서 적용이 안 되겠네요. 사람 얼굴이 없어서
자, 이게 빨간색을 좀 없애주는 건데요. 빨간색과 비슷한 색.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잡티 제거. 이런 경우, 여기 보면 약간 뿌얘지는 거 느껴지세요? 자, 원본 사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잡티 제거를 하려고 약간 뽀얗게 됩니다. 뽀얗게. 지정해 놓은 구간이.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모자이크죠. 모자이크는 내가 특정 지정을 약, 중, 강. 약으로 해볼까요? 여기 위치가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 사람의 얼굴을 가리거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줄 때. 중간 정도로 하면 모자이크가 좀 크게 굵게 나타나고요. 아래에 비해서. 자, 강하게 한번 해볼까요? 가장 강하게 하면 모자이크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 네모칸이 크게 나타나서 좀 더 불투명하고 확실하게 가려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 페인트 브러쉬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덧칠을 하는 거예요. 페인트 붓 형태로 특정 위치를 내가 어떤 뭐 지우기를 한다거나 색을 입힐 때 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거라고 치면 여기를 그냥 뭐 좀 하얀색으로 좀 만들고 싶다. 여기가 다 하얀색이니까 그러면 브러쉬를 어느 걸 체크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흰색으로 지금 되어 있으면 흰색으로 이렇게 지운다는 거죠. 좀 더 넓은 면적으로 지금 이 동그란 원이 좀 더 큰 원으로 해서 넓은 면적을 지우고 싶다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좀 더 넓은 면적으로 지워집니다. 이렇게 원하는 색으로 브러쉬 말 그대로 붓질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색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서 붓질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요드 같은 거 있죠. 요드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을 하면 누르게 되면 그 위치에 어떤 색을 추출해내서 똑같은 색으로 그 붓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색깔과 동일하게 추출이 됩니다. 잘 보이시죠? 자,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돼서 원하는 색을 추출합니다. 지금 이렇게 변경된 것을 다시 하늘색으로 바꿔볼까요? 저기 하늘 추출해서 브러쉬를 가지고 조금 전에 이거 눌러서 추출을 했죠. 이 색상을. 그렇게 해서 브러쉬로 다시 색상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아까 이쪽 색상이 돼서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색을 이렇게 추출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눌러서 똑같은 색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지정을 해서 추출을 한다. 이걸 추출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페인트 브러쉬로 여기를 칠을 해줍니다. 아주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한 색을 추출합니다. 좀 확대를 해서 추출하면 좀 더 수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한 위치를 좀 더 잘 이렇게 추출하면 이 색깔을 좀 더 잘 추출해내서 이렇게 칠을 하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복제 도장 툴이라는 것은 특정 위치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사진의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위치의 영역의 일정 면적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제 도장 툴 누르시고 나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나타나죠. 나는 이 위치에 있는 이미지를 여기에 한번 가져다 놔 볼게요. 자, 여기에 먼저 한번 누르시고요. 지정된 위치를 먼저 한번 마우스 왼쪽으로 누르시고 마우스 버튼을 떼신 상태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가져다 놓을 건지 지정을 하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그리고 누르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좌우로 아래 위로 쭉 이렇게 문질러 보겠습니다. 마우스 누르면서 위쪽의 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래쪽 원도 보이시죠? 아래쪽 원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면적을 위쪽에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미지를. 실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은 사진에 있는 특정 면적 아래쪽에 원 보이시죠? 이 아래쪽에 원, 선과 연결된 아래쪽에 원. 이
원이 움직이는 이 면적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두 번째 만들어낸 원, 그러니까 위쪽으로 똑같이 이미지를 그려낼 때, 말 그대로 어, 복제를 해낼 때, 이럴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효과 브러쉬 뭐 이거는 뭐 해보시면 뭐 확인이 되실 건데 잘 안 씁니다 이거는. 네,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 편집은. 자, 그 다음에 일괄 편집은 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워터마크를 넣는다든지 특정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그럴 때 쓰는 건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전부 다 드래그를 해서 같이 여기 끌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미지를 편집을 하는 거죠. 사이즈를 조절을 똑같이 하고요. 네이버 블로그 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액자를 넣으려면 똑같이 여기 올라온 모든 사진을 한꺼번에 바꾸는 거죠. 테두리를 치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그림자를 넣는 테두리를 하겠다 하면 똑같이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다 그림자 테두리가 쳐지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필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한 장의 이미지를 수정할 때 뽀샷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하는 거 보셨죠? 예, 동시에 모든 이미지가 같이 이제 바뀐다는 거고요. 개체가 아까 저기 사진이나 워터마크를 넣을 때 쓴다는 것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치면 사진을 체크를 하셔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건 없애볼게요. 자, 원하는 이미지를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러네요. 가져오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가져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가져옵니다. 뭐 원하는 것을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 가져오겠죠. 가져와서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해주시고, 전환을 하셔도, 좌우로 바꾸셔도 되고 기울기를 조절하셔도 되고, 원하는 위치에 가져 놓습니다. 가져 놓으면 다른 이미지도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나 더 넣어 볼까요? 체크하고요. 사진 하셔서 여기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돼요. 원하는 이미지, 나는 이거를 할래. 자, 조절합니다. 사이즈 좀 줄일게요. 줄여서 나는 여기다 놓고 싶어요 하면은 모든 이미지에 다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이미지는 아니고 나는 번호를 가지고, 글자 그 텍스트를 가지고 상호명 그리고 전화번호를 넣겠다 하면 아래 것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 체크하면 저는 이전에 저장된 게 이렇게 불러져 오고요. 뭐 제가 이게 1번이라 생각하고 해볼게요. 체크하고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 상호명을 넣는 겁니다. 고인은 부동산 05648-3138 이런 식으로 일단 글씨나 숫자를 기입하시고, 전체 이미지와 비교해서 내가 좀 글자가 크다, 예를 들어서 좀 큰 것 같죠? 좀 큰 것 같으면 조금 줄여줍니다. 자, 조금 줄이고 색상도 좀 바꾸고 싶네요. 색상도 저는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글씨체를 바꾸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좀 글씨가 좀 굵었으면 합니다. 굵게, 그리고 약간 기울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금 그림자가 없으니까 밋밋해요. 저는 그림자를 넣을게요. 체크를 하고, 투명도 같은 경우는 저는 불투명하게 하고 싶어요. 자, 투명하게 하실 분들 이렇게 투명하게 하셔도 됩니다. 차이가 나죠? 보이시죠? 네. 저는 불투명하게 좀 할 거예요. 너무 이격이 되어 있으니까 X와 Y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뭐 이 정도? 너무 진하게 나오네요. 저는 그림자를 그러면 좀 연하게 할게요. 이 정도? 네. 색상이 좀 너무 밝나요? 자, 이렇게 저는 한번 투명도는 조금 진하게 가고, 배경을, 자, 이 정도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크게 하고 싶다면 크게 하셔도 되고요. 모서리를 잡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기를 잡고 움직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위치를 조금 옮기고 싶어요. 그럼 모서리가 아닌 여기 면 있죠. 선 위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표시가 바뀌죠. 이럴 때 옮기시면 됩니다. 나는 이 정도로 하겠다 하시면 모든 사진에 있는 지금 여기 바꾸려고 동시에 여기에 올려온 모든 사진이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진 저장 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저장 위치는 여기서 뭐 다른 것을 체크를 해주셔서 아이콘을 새로 하나, 저기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원본의 아웃풋이라는 폴더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지금은 바탕화면에 부동산 매물에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385라는 폴더 하위 폴더의 아웃풋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이 폴더 안에 넣겠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 정도 이 상태로 그냥 저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본과 동일한 파일명으로 저장합니다 하셔도 되고요. 자기만의 파일명을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는 뭐 날짜 시간에 따라 계속 파일 이름이 바뀌도록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시면 그냥 이거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품질이 보통 95 이 정도 돼 있을 건데 95에서 98 그냥 100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EXIF 정보를 보존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미지를 수정을 하더라도 그 이미지에는 각 어떤 그 고유 값이라는 게 벡터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어떤 카메라에 며칠 날짜에 어떤 그 화각으로 그리고 어떤 픽셀로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었는지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그대로 사진은 수정됐지만 그 사진 정보 안에 보존을 하겠다 체크하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장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저장 일괄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올려져 있는 모든 이미지가 수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로 수정을 하면 더 좋기는 한데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좀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포토스케이프나 뭐 저번에 설명드렸던 픽슬러 뭐 이 정도의 어떤 툴을 가지고도 이미지는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완료되었는데 한번 볼까요? 부동산 매물에 부동산 매물에 상가 펜션 숙박에 고성동에 여기 보시면 아웃풋이라는 폴더가 하위 폴더가 새로 만들어졌죠. 여기에 지금 저장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기존에 원본이 저장되어 있던 폴더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까 별다른 수정 없이 저장을 들어갔다면 원 폴더를 찾으세요. 원 폴더를 찾아서 거기에 따로 들어가시면 아웃풋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저장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다 저장이 새로 이미지가 저장이 됐죠. 한번 마우스 커서 오늘 살짝 갖다 대볼까요? 자, 다시 한번 정보가 안 나오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든 날짜는 11월 30일 날 됐고요. 그죠? 수정 액세스한 날짜는 오늘 2분 전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미지라는 거죠.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세히. 기존의 카메라 제조업체 제가 이거 소니 디카로 찍었거든요. 이런 어떤 값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네,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아까 체크를 해 줬던 겁니다. 어떤 체크를 했냐면 여기에 EXIF 정보를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네이버에 좀 더 좋은 컨텐츠, 실질적으로 찍은 이미지를 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수정이 됐죠? 이렇게 테두리도 되어 있고, 이렇게 글씨와 전화번호, 상호명과 전화번호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포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 이미지 모양에 맞춰서 내가 한 컷, 그러니까 하나의 사진에 여러 가지 사진을 겹쳐서 넣겠다는 겁니다. 배경을 제가 흰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 모양에 맞춰서 여러 가지 컷을 넣겠다는 거예요. 한번 넣어볼까요? 자, 부동산 매물의 주택, 뭐 아무거나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지가 이렇단 말이죠. 근데 가로, 세로 비율에 맞춰서 일정 모양, 이 정해진 모양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넣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뒤에도 배경에도 넣을 수 있겠죠?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페이지, 즉 뭐 여러 페이지의 어떤 그 이미지를 이 그림에 이 페이지 비율에 맞게끔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가로 세로 비율을 좀 늘려 주셔도 돼요. 여기에 뭐 600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세로가 길어졌네요. 다시 이거를 1000으로 할까요?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됩니다. 보통 보면은 가로로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로폭을 조금 더 늘리면 이 어떤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이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진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뭐 두 장만 내가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장을 내가 하고 싶다 치면 여기 하나 넣으시고 또 뭐 여기 하나 넣으시고 겹쳐서 어느 한쪽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미지 하나의 페이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 사진 없애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진 비우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우리가 보통 타이틀이나 제목 같은 거 만들 때 첫 화면에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색 화면에다가 그 글자를 집어넣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뒤에 단색을 배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글자를 보통 넣게 되는데 그 자동으로 그냥 배경 색을 여기서 넣어서 편집하는 툴로 옮겨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배경에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볼게요. 그럼 배경이 뒤에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원래는 노란색 배경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바탕 자체가 전체가 노란색인 걸 가져와서 그 위에 사진을 올려와서 바꿔야 되겠죠. 바꾸는 게 아니라 자, D가 배경이 노란색이고 얘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노란색 배경 위에다가 글자를 바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글자를 쓰겠죠. 그렇죠. 이 뒤에. 자, 그런데 여기 페이지에서는 자동으로 배경색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진을 특별하게 옮겨오지 마시고 여기 배경 있죠. 배경에 내가 원하는 색 바탕에 노란색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사이즈는 뭐 상관이 없어요. 뭐 500을 하든 나중에 편집기로 옮겨가서 수정하면 되니까 뭐 저는 그냥 수정 안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인데 여기서 사진 편집하러 가기 있죠. 저장 말고 사진 편집하러 가기. 여기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조금 전에 그 페이지에서 배경화면으로 가져왔던 이미 그 배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편집을 하실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뭐 사이즈를 수정하시겠다면 키보드 들어가서 크기 조절, 뭐 비율을 조절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가로가 800, 세로가 뭐 600이다. 이렇게 하면 수정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글자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타이틀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면 뭐 현수막 뭐 기본 이미지나 스티커 이미지를 만들 때도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영상을 만들 때도 초반에 어떤 타이틀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매물 소개나 분양 소개 그리고 내 소개를 할 때도 뒤에 어떤 조금 그 눈에 띄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란색이나 뭐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 넣죠. 그렇게 할 때 페이지로 들어가서 배경색을 내가 원하는 색을 지정해서 넣고 사진 편집하러 가기로 옮겨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붙이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로 세로로 한번 이어붙여 볼까요? 계속 이어서 붙이는 겁니다. 하나의 이미지로 이어붙여 만드는 건데요. 자, 부동산 매물에서 뭐 하나, 두 개, 쭉 축소해 볼까요? 두 개 이렇게 이어붙이는 거죠. 가로로 하나 더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이어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밑으로는 밑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된다. 여기는 뭐 사이즈 조절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GIF 이거 한번 해볼까요? GIF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어떤 좀 반짝반짝이게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뭐 좀 튀게 한다거나 자기 명암을 좀 튀게 한다거나 이미지를 좀 반짝반짝해서 시선을 끌게 한다거나 이런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를 우선 하나 가져옵니다. 가져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전환 효과라는 게 있고 표시 시간 변경이라는 게 있죠. 표시는 1초마다 내가 전환을 할 건지 2초마다 할 건지 그런 겁니다. 자, 100이 1초고요. 200이 200초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1초마다 한 번씩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전환 효과 같은 경우는 위로 전환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1초 단위로 내 이미지가 반복해서 아래 위로 나타난다. 그리고 아래로 바뀌는 거, 아래로 전환.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전환. 이게 영상처럼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변환을 시키는 이게 GIF 파일인데요. 오른쪽으로. 그렇지만 이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환 효과에서 배경색으로 전환. 이게 배경색은 이 바탕이 되는 배경 색깔로 살짝 갔다가 오는 겁니다. 배경색 갔다가 다시 내 색으로.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해볼까요? 검은색으로. 이러면 반짝이는 효과가 좀 나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흰색으로 전환.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색 전환을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 0.5초 만에 좀 하고 싶다 하면 좀 빨리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사진 형태로 계속 저장이 돼서 계속 반짝이게 됩니다. 글을 하나 좀 더 넣어 볼까요? 그 이미지를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자, 더 넣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시 해서 전환으로 배경색으로. 자, 바뀔 때마다 배경색으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아래로 전환 한번 해볼까요? 네, 아래 위로 전환할 때는 아까 그게 안 나타나고요. 배경색, 검은색, 흰색 이런 경우에는 반짝반짝이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페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포토스케이프에 대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